생각이란 뭘까요? 여러분은 생각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죄다 밖에서 주워들은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갖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한 여러분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생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것을 지속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속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보호의 메커니즘입니다. 생각은 뭔가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보호합니다. 깨달음의 신비.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이른바 연락이나 지복, 희열 같은 종교적인 상태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의 장 속에 있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한 이들은 아마 그런 종교적인 상태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각이 불러일으킨 존재 상태이며 왔다가 가버립니다. 크리슈나 의식, 붓다 의식, 예수 그리스도 의식 등은 죄다 잘못된 방향으로 헤매 다니는 여행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시간의 장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것은 당연히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요. 체험할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서 잘 다져진 그런 길은 여러분을 어디로도 데려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 저 너머에는 어떤 오아시스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저 신기루만 쫓아다닐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상태는 우리 존재의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종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우가 그렇듯이 생각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기능에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엄청나게 간섭하고 해방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설 때 그 상태는 모든 세포와 선, 신경을 폭파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일종의 연금술 혹은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화학 약재들을 먹을 때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이지만 이 상태는 체험이 아닙니다. 깨달음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내게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육체적인 과정 뿐입니다. 거기에 신비롭거나 영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두 눈을 감으면 눈꺼풀을 통해 약간의 빛이 들어옵니다. 양손으로 눈꺼풀을 덮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이마에는 일종의 구멍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가 뚫고 들어옵니다. 인도에서는 빛을 황금색으로, 유럽에서는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뒤편을 통해서도 일종의 빛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마치 두개골의 앞뒤에 있는 그런 지점들을 연결해주는 구멍 같은 것이 있는 듯 합니다. 머릿속엔 두 점을 통해 들어오는 빛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두 점들을 덮어버리면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그 빛은 어떤 기능도 하지 않으며 몸이 기능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 빛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알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30분 동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봐도 시간을 판독하지 못하고 그것이 시계인 줄도 모릅니다. 내면에는 오로지 경이로워하는 마음뿐입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경탄과 의아함의 상태입니다. 어떤 필요성이나 요구가 없는 한 그것에 관한 지식, 내가 그간 배워 익혀온 모든 지식은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클러치가 떨어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시간을 물어보면 나는 3시 15분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런 지식은 화살처럼 빠르게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알미 없는 상태, 경이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놀라운 평화, 곧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내면의 동요와 혼란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마음 상태를 빚어놓고는 자기 마음이 아주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하고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참된 고요함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구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 내 내면은 평화로워. 고요해. 엄청나게 고요해. 나는 적정을 체험하고 있어. 이런 식의 고요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활화산과 같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혹은 생명력은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은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나 혹은 마음 혹은 자아라고 부르는 실체가 과연 존재할까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등을 적절히 조종해주는 조종자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의 감각에서 비롯된 다양한 느낌들, 예컨대 눈에서 비롯된 자극들의 흐름 같은 것을 통합해주는 뭔가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두 감각 사이엔 항상 틈이 존재합니다. 조종자는 그 틈새를 이어줍니다. 조종자는 연속성이라는 명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합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일찍이 존재했던 적이 없고 그저 망상으로만 존재했던 연속성이 일단 해체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체험의 틀, 곧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체험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그 상태의 느낌을 전해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상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입니다. 조종자가 없을 때는 느낌들의 이어짐이 없고 느낌들을 해석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순수하고 단순한 느낌들인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나는 그것들이 느낌들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눈은 그의 입에 초점을 맞출 거고 귀는 그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일 겁니다. 헌데 내 안에 그 둘을 연결시켜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보고 있고 그 물소리를 듣고 있다고 칩시다. 한데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물소리라고 그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발을 보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내 발이라고 말해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걷고 있을 때 나는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땐 정말 묘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저게 뭐지? 그때 기능하는 것은 생각에 물들지 않은 원초적인 의식입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카메라와도 같습니다. 생리학자들은 대상에 반사된 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고 그 감각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각 혹은 봄의 기능은 물리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 덮인 산에 초점을 맞추든 쓰레기통에 초점을 맞추든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눈은 똑같은 방식으로 느낌들을 자아냅니다. 눈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아무 차별 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눈을 관리 감독하는 카메라맨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맨이 없어도 눈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늘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눈은 바깥 사물들에게 이끌립니다. 움직임, 밝음, 주변에 두드러진 빛깔 같은 것들이 눈을 잡아 끕니다. 보는 내가 없습니다. 산이나 꽃, 나무, 소 같은 것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의식은 거울과도 같아서 외부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비춰줍니다. 깊이, 거리, 빛깔,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저 밖에 있는 것과의 분리, 간격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방 저편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머리에 난 머리털을 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밝고 투명한 느낌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눈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칠 때를 제외하곤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바깥 사물들이 늘 주시해 주길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눈이 피로해지면 몸 안에 내장된 어떤 메커니즘이 눈의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눈을 뜨고 있긴 해도 시야가 몽롱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늘 눈을 뜬 상태로 있는데 깜빡거림이라는 반사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눈이 말라서 장님이 되겠죠. 한데 일반인들의 경우엔 눈의 바깥 꼬리 너머에 있는 선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내 경우엔 활성화되어 있어 눈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바깥 꼬리에선 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눈물을 환희의 눈물, 희열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눈물에 성스러운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운이나 기묘한 우연 덕에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고 나면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대상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생각이 말아낸 것입니다. 나는 저기 있는 산 앞에 걸음을 멈춰서서 그것에 관한 시를 쓰는 일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걷고 있다가 빛이 변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뭔가를 봅니다. 나는 그 산에 아무 볼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에 눈에 띄거나 전폭적인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갑자기 빛 그 자체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인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대상에는 빛이 변하기 전엔 존재하지 않았을 투명함과 선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존재하는 건 오로지 소리의 진동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도 여러분은 늘 자신의 해석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말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라곤 오로지 소리뿐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이 포착해낸 그 소리의 진동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진동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 시장에서 돈 여기 있어요. 당근 반킬로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관계에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 누군가와의 소통은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알매 구조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해석이 없다면 모든 언어는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유일한 차이는 음절의 간격과 억양 정도뿐입니다. 언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울린다는 것만 다를 뿐 멜로디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고양이가 때려우는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취향입니다. 확연한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소리들은 몸에 해를 줄 수 있고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심한 소음은 신경계를 괴롭히고 귀를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음악, 시, 언어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문화의 소산이요. 생각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생각의 움직임은 다른 감각들의 경우에서 그렇듯이 촉감의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여러분이 건드리는 것들은 늘 단단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차갑다, 눅눅하다, 건조하다 등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빚어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과정이 없다면 몸의식이 없고 몸의식이 없다는 것은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내 몸이 존재하지만 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고립된 접촉점들, 생각으로 통합되지 않는 건드림의 자극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주변의 다른 물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되고 지각된 것들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든 상관없이 밤마다 4시간씩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깬 상태에서 아침나절까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침대에 무엇이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왼쪽으로 누워 있는지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거나 하면 그 소리는 내 안에서 메아리치기만 합니다. 내 심장의 고동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위아래 2장의 시트 사이엔 몸이 없습니다. 몸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느낌들을 연결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설령 눈을 뜨고 온몸을 내려다본다고 해도 여전히 접점들만 존재할 뿐이고 그것들과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망고 주스 맛이 어떤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말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은 지금 망고 주스의 기억을 되살려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맛에 관한 체험 비슷한 것을 지어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고 맛에 관한 과거의 기억을 작동시키고 그래, 이게 바로 망고 주스 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혀로 망고 주스를 직접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서도 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프로그램된 대로 작용하는 컴퓨터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꾸려고 애쓰는 짓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성은 예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든 사람이라 해서 화를 내지 않거나 괴벽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품격 있고 겸허하게 행동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과거 아무도 접해보지 못한 유일무이한 지점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오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든 사람들이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당대 특유의 어떤 어법으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는 했나요?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체험할 수 있어도 자신의 죽음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유일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며 심리적인 죽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체험 구조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할 사건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 구조는 자신의 사멸을 주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따라서 죽음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느낌을 추측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할 수 없고 자신의 탄생을 기억할 수 없고 따라서 미래에 닥쳐올 자신의 비존재를 상상해 볼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알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존재해 있고 따라서 자신이 영원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험 구조는 자신이 영원하다는 이런 느낌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사후의 삶, 곧 천국과 부활과
영혼의 윤회 등이 있으리라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나요? 그것을 맛보거나 만져볼 수 있고 내게 보여줄 수 있나요?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의 내면엔 무엇이 있나요? 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내면에 두려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꿈을 꿀까요? 여러분은 인식이나 지각의 쇼를 관장하는 누군가가 곧 자아 같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어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해석하고 눈을 지휘 감독하고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흉해. 나는 이것은 볼 거고 저것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오래 보든 말든 카메라는 늘 사진을 찍고 있고 녹음기는 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몸이 쉬고 있거나 생각이 비활동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식으로 떠올라 일종의 모자이크 같은 것을 이루며 여러분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없을 때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오로지 생각들만 존재할 뿐이나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생각, 곧 생각하는 자를 만들어내 모든 생각을 판독합니다. 생명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자신의 내면에서 2차적인 생각의 움직임을 빚어내는데 여러분은 그런 움직임을 일러 나라고 부릅니다. 내면에서의 생각의 이런 움직임은 생명의 움직임과 평행으로 내달리지만 생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그런 움직임은 끝내 생명과 맞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면서도 이렇게 생명과 동떨어지고 생명과 평행으로 내달리는 생각이라는 움직임의 영역 속에서 전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명과 차단시킵니다. 그것은 더없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나라는 놈은 포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그 자를 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나서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자를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자를 보고 있는 그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이것이 그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자를 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상황은 나라는 것을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망상적인 짓거리를 빚어내며 그런 분리를 통해 나라는 망상적 관념은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짓을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깨끗이 사라져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나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 그자와 다르지 않다는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진술을 갖고 뭘 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통해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내용을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할 때와 똑같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용어들을 동원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짓 하기를 그칠 때
비로소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짓, 이해하려 애쓰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짓의 부재 상태야말로 내가 줄곧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 상태입니다. 초월적인 것 혹은 피안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일상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피안, 영원함, 신, 진리, 참된 실체, 브라우만, 깨달음 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장안에 놓고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한데 피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안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주워 들은 것, 그런 것에 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지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그런 체험을 낳고 그 체험은 다시 그런 지식을 강화시켜줍니다. 여러분은 늘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순간 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보고는 그것을 가방, 그것도 빨간 가방이라고 인식합니다. 생각은 해석하는 작용을 통해서 느낌에 관여합니다. 어째서 생각이 관여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가방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가방 말고 벤치라 해도 좋고 난간이나 계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머리가 하얗네 라는 말이 떠올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과정은 거듭 되풀이되며 여러분은 속으로 늘 뭐라고 중얼댑니다. 다른 어떤 일, 예컨대 회사 출근이 늦어진 일 등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중얼거림이 잠시 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감각들이 기능하는 방식과 완전히 무관한 것에 관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보며 저건 가방, 빨간 가방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대거나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가방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자신이 보고 있는 것과 분리시키며 그럼으로써 나라는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을 경우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엔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며 이 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영속적인 어떤 실체도 모든 생각과 경험의 전체성도 없습니다. 한데 여러분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나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겐 망상이 아닙니다.